네, 편집 디자인 이럴 땐 이렇게 이번 시간의 주제는 글리프예요. 글리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구두점하고 합자, 숫자, 기호 이런 것들이 글리프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글리프를 활용해서 올바른 구두점이나 아니면 기호를 적용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숫자 스타일 중에서 어, 로마자랑 올드 스타일 숫자 그리고 로마자랑 관련된 어떤 스타일들을 글리프에서 찾아보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 펼치면 도큐멘트를 하나 열어놨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를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카피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러면 디폴트로 되기도 하고 글꼴을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자간행간 어떤 타입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뭐 단락 조절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이게 언어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바꿔줄게요. 일단 제대로 들어갔죠. 그쵸? 하이픈이 제대로 안 먹는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면 돼요.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 놓고 텍스트가 살짝 넘치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제 글리프 중에서도 구두점 같은 것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한번 따옴표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나 볼까요? 따옴표 여기 보면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프라임 마크로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이렇게 여기 꼬리가 있는 그런 쉼표처럼 생긴 그런 쿼테이션 마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텍스트가 많으니까 좀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텍스트를 조금만 긁어내서 일부분만 가지고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좀 가까이서 살펴보기 위해서 텍스트를 조금 발췌를 해서 아까 텍스트에서 요만큼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따옴표 같은 것들이 있죠. 따옴표 이런 것들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어포스트로피 같은 것들 쉼표는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나 따옴표 그렇죠? 이런 것들 구분이 되기 위해서 색깔을 일단 넣어볼까요? 색깔을 일단 넣어놓고 우리가 한번 보기 쉽게 살펴봅시다. 이 상태로 해놓고 나서 W 누르면은 바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 프리뷰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영문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정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리프를 어디서 보냐면 창에서 문자미표 들어가면 글리프 있어요. 그쵸? 그럼 글리프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쭉 열어보면 글리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체 글꼴을 보면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은 글리프마다 그 폰트가 가지고 있는 그 글리프 이렇게 패밀리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형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전체 글꼴을 눌러보면 여기 있는 카테고리 있죠. 글꼴에 따라서 카테고리도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번호, 통화, 뭐 기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틴 알파벳이면 26자 이외에 어떤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호 같은 것들, 앰퍼샌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구두점. 지금 우리는 구두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따옴표가 여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데 그쵸?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여기서 쭉 찾아보면 돼요. 익숙한 사람들은 그리고 디자인 편집을 많이 하시는 타이포그래피를 많이 다루는 분들은 이 코드 번호를 외워놨다가 여기 입력을 해서 찾아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대 보면 이렇게 코드 번호랑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제대로 생긴 것들. 그래서 이거는 프라임 마크고 더블 프라임이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트리플 프라임. 프라임 마크가 아니고 따옴표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향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 마크 정확하게 바꿔주고 여기 IM에서 어포스트로피도 바꿔줘야겠죠. 그렇죠? 여기 아까 보면
여기 가까이에 여기 있었죠, 그렇죠? 여기 어포스트로피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우리가 글리프에서 또 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뭐 필요에 따라서 약식 기호라든가 수식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어떤 키리러 그리스어하고 관련된 이런 알파벳 이외에 있는 그런 문자들을 필요할 때 그때 쓰기도 하고요. 그쵸? 우리는 구두점 말고 숫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숫자 번호가 있고 숫자가 표준 합자 라이닝 숫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고전 스타일 숫자가 있고 라이닝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는 숫자의 모양은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라이닝 숫자 또는 라이닝은 이제 위와 아래가 선이 일정하게 간다는 거. 대문자의 높이에 맞춰져서 되어 있는 거고 소문자는 뭐가 있어요? 어센더와 디센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디센더, 어센더가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면 넌 라이닝 숫자 또는 올드 스타일 숫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올드 스타일 숫자를 이렇게 해서 찾아서 넣어 볼게요. 1 2 3 이것도 숫자가 두 종류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한번 보면 삐뚤빼뚤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삐뚤빼뚤한 게 아니고 어때요? 삐뚤빼뚤한 게 아니고 베이스라인을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라틴 알파벳에서 베이스라인을. 그래서 X자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문자의 높이에 맞춰서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요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어센더와 디센더가 있는 숫자를 올드 스타일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 타입 세팅을 할 때 이 올드 스타일 숫자를 쓰면은 라틴 알파벳 디자인을 할 때는 도움이 많이 돼요. 요 필요 없는 것이 자꾸 거슬리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숫자가 하나 있죠. 1915년 연도 같은 것들 표기할 때 뉴에븐에서 191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대문자 높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글줄의 흐름에서 라틴 알파벳에서는 좀 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10 이렇게 있으면은 베이스라인에 맞춰서 디센더, 어센더가 이렇게 나오면서 글자가 전체적으로 타입 세팅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색깔을 다시 바꿔서 검정으로 일단 해놓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타입 세팅을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줄 때 사용하면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한 땀 한 땀 나누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단락에서 금칙에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금칙은 다른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또는 찾기를 이용을 해서 이 글리프를 복사를 해서 찾을 내용을 넣고 바꿀 내용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글리프를 카피해서 붙여서 주면은 이것을 찾아서 하나씩 딱딱딱 바꿔주거나 아니면 한 번에 바꿔주거나 할 수 있어요. 선택 항목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타입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폰트마다 글리프 구성이 다르니까 주의해서 그리고 글꼴에 맞춰서 디자인되어 있는 글리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카피해서 붙여 넣은 경우에 구두점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풀려서 이렇게 플레인 텍스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글리프를 적용을 해서 구두점을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